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사연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가족 사이에서도 말 못할 비밀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비밀이 5년이나 이어졌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사연. 끝까지 들어보시면 가슴이 먹먹해지실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61예요. 결혼한 지 38년 된 평범한 주부죠. 아들 하나 있고요. 7년 전에 결혼해서 손자도 하나 있어요. 며느리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직장 생활 열심히 하면서 집안일까지 챙기려고 애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내가 시우 봐줄게. 너는 일 열심히 해. 그때부터였어요. 손자 시우를 제가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마다 며느리는 정장 입고 출근했어요. 어머님, 다녀올게요. 하면서 환하게 웃었죠. 저녁에는 좀 늦게 들어왔어요. 오늘 회의가 좀 길었어요. 하면서요. 전 그게 자랑스러웠거든요. 우리 며느리가 직장에서 인정받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얼마 전이었어요. 손자 시우가 유치원에서 돌아와서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오늘 엄마 봤어. 저는 웃으면서 물었어요. 어디서 봤는데? 카페요. 엄마가 노트북 보고 공부하고 있었어. 그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며느리 회사는 여기서 한참 멀거든요. 점심시간에 집 근처까지 올 이유가 없는데. 그날 밤부터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한테 물어볼까 하다가 괜한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 참았죠. 그런데 자꾸 이상한 게 생각나는 거예요. 며느리가 매달 저한테 돈을 받았거든요. 시우 학원비 좀 도와주세요.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빠듯해서요. 저는 당연히 도와줬어요. 며느리가 직장 다니느라 고생하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죠. 그런데 문득 며느리 월급이 적은 것도 아닌데 왜 맨날 돈이 부족하다고 할까?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며느리 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죠. 여보세요. 박지혜 대리 좀 바꿔주세요. 그때 상대방이 한 말. 박지혜 대리요? 그분 퇴사하신 지 5년 됐는데요. 전화를 끊는 손이 떨렸어요. 5년이요? 5년 전이면 시우 낳고 얼마 안 됐을 때잖아요. 그럼 그동안 며느리는? 매일 아침 정장 입고 어디 간 거죠? 저녁 늦게 들어오면서 오늘 회의가 길었어요. 라던 그 말은 뭐였죠?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지난 5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어머님, 이번 달 학원비 좀. 시우 옷 사야 하는데 돈이? 회사 회식이 있어서 늦을 거예요.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제가 5년간 준 돈이 얼마인데. 학원비, 생활비, 명절 용돈까지 합치면 1,000만 원은 넘을 거예요. 며느리는 그 돈을 대체 어디에 쓴 걸까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아들한테 말해야 하나, 며느리를 따져야 하나. 근데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5년 동안 매일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며느리가 여느 때처럼 정장 입고 나가는 걸 저는 멀찍이 따라가 봤어요. 가슴이 쿵쿵 뛰었죠. 며느리는 지하철을 타지 않았어요.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카페로 들어갔어요. 저는 창밖에서 지켜봤어요. 며느리는 구석자리에 앉아서 노트북을 켰어요. 근데 화면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가끔 휴대폰 보고 또 멍하니. 점심시간이 되니까 다른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거기서 또 앉아있고 오후 3시쯤엔 공원 벤치에 앉아있고 저녁 6시가 되니까 집 근처 마트에 들렀다가 7시쯤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5년 동안 매일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고 시우가 자고 나서 며느리를 조용히 불렀어요. 지혜야, 나한테 할 말 없니? 며느리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어머니, 회사 5년 전에 그만뒀다며? 며느리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나면서도 가슴이 아팠어요. 지혜야, 왜 진작 말 안 했니? 며느리는 한참을 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우 낳고 복직했는데 회사에서 구조조정 당했어요. 처음엔 금방 재취업할 줄 알았어요. 어머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고 남편한테도 무능력해 보이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출근하는 척 했어요. 재취업 준비한다고 면접도 봤는데 번번이 떨어지고 나이도 있고 경력 단절도 있고 어느새 5년이 지나버렸어요.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돈도 다 갚을게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어요. 지혜야, 일어나. 며느리를 끌어안았죠. 내가 더 미안해. 내가 편하게 말할 수 있게 만들지 못해서. 며느리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때 아들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까부터 밖에서 듣고 있었나 봐요. 아들도 눈시울이 빨갛더라고요. 지혜야, 왜 나한테도 말 안 했어?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당신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당신은 열심히 일하는데 나만 집에서 놀고 있다는 게. 아들이 며느리를 안았어요. 바보야. 우리 부부잖아. 힘들 때 기대라고 있는 거지. 그날 밤 우리 셋이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며느리는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매일 카페에 앉아서 시간만 때우며 살았을 생각을 하니 며느리가 받아간 돈은 대부분 시우 학원비가 맞았대요. 나머지는 생활비로 썼고요. 그 돈이 없었으면 남편한테 손 벌려야 하는 게 싫었대요. 다음 날부터 며느리는 정말로 재취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저는 응원했죠. 천천히 해, 괜찮아. 아들도 며느리를 다독였어요. 지금 며느리는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다니고 있어요. 월급은 예전보다 적지만 며느리 얼굴엔 웃음이 돌아왔어요. 근데 저는 가끔 생각해요. 5년이라는 시간. 며느리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저는 며느리가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시어머니였을까?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에요. 가끔 며느리 눈빛에서 아직도 미안함이 보이거든요. 저도 그래요. 며느리가 거짓말한 것은 속상하지만 그렇게 만든 것은 우리 가족 아닐까?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가족이란 것이 뭘까요?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는 게 가족이 아니라 서로의 약한 모습도 받아줄 수 있는 게 진짜 가족 아닐까요? 혹시 지금 가족한테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게 있으시다면 용기 내서 한번 말해보세요. 생각보다 가족들은 여러분을 이해해 줄 거예요. 저희처럼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며느리의 5년 거짓말. 듣다 보니 가슴이 먹먹해지셨을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어떠신가요? 혹시 서로에게 못다 한 말이 있진 않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사연으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